풍수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풍수를 개발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수를 개발한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있다면 바로 이 신비스러운 자연입니다. 위대한 자연이죠. 이 위대한 자연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가 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자연은 더 이상 궁금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연 속에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다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신비한 자연,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자는 것이죠.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자. 이 신비하고 위대한 자연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자연의 위력은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아쉬워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그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두뇌들이 정말 중요한 연구를 해가지고 외국에 많이 나갔어요. 우리 국내에서 인정을 못 받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이 연구를 개인적인 영리 목적으로 나가는 수가 많았습니다. 또 이미 좋은 두뇌들이 외국에서 그 연구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좋은 두뇌를 이 가치를 지금 활용하는 게 몇 퍼센트 안 될 겁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이미 참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지금까지 제가 늘 설명하고 이 자연의 위력, 풍수의 위력이 뭐라는 거, 풍수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 이 연구를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이것을 만일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줘서 또한 이걸 개발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의 관심이 없어서 정부나 기업에서 관심이 없어서 이것을 만일 외국 가서 한다고 봅시다. 이걸 개발한 외국서 우리나라 주겠습니까? 이건 어불성설이죠. 안 줍니다. 이건 뭐냐? 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운명을 우지자주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연구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 첫째,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그 첫째는 뭐가 있느냐면 제가 앞에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인류의 최초 진리, 최후 진리, 최대 진리다 말이죠. 인류에서 이 연구는 최초로 발견됐다는 얘기죠. 최초로 이 위대한 연구를 발견해 되게 됐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최대의 진리다 말이죠. 이 외에 더 이상 인간의 기초학문으로서는 더 훌륭한 게 없어요. 운만 좋게 가지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될 수 있고 어떤 명예를 얻고 싶으면 명예를 얻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최대의 진리다. 이거 최대. 이 외의 진리가 없다. 그 다음에 최후의 진리라는 건 뭐냐?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하더라도요. 이 외에 더 중요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당대에만 쓰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 후대 천년 만년 이것이 개발되면 우리 후손들은 이 연구를 가지고 우리 위대한 자연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쓰게 될 테니까 우리는 이것이 최후의 진리다 말이죠.
인류가 탄생된 이후에, 발생된 이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3대 성인이 누굽니까? 공자, 또 석가모니, 예수일 것입니다. 이분들이 알았습니까? 이분들이 이 자연을 이용해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역사, 불경, 성경에 이런 말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분들도 태어난 이후에 학문만 했습니다. 종교도 역시 정신세계 차원이죠. 물론 진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태어나기 전에 학문이 있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죠.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발견했는데 이것을 다른 나라에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첫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학문은요, 이 진리는 우리 민족이 발견해서 전수시켜 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1100년 전입니다. 신라 말기죠. 이때에 우리 민족 도선대사께서 이 풍수의 진리를 밝혀내신 분입니다. 풍수가 어떤 우력이 있다. 풍수가 과학이다. 이거 왜 중요하다. 풍수 속에, 자연 속에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것을 밝혀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하다, 중요하다는 걸 아시면서 더 위대한 것은 이것을 한 사람씩에만 비전시켰다는 겁니다. 한 사람 후계자에게만 구전으로 극비 전술시켰습니다. 그 뜻을 확인해 보면 정말 이것을 그때 당시에 이 좋은 거라고 해서 발표했더라면요, 본 학문은 그때 사장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는 완력시대, 권력시대에 있었거든요. 이때에 이러한 그 자연을 이용하면 좋은 인물을 배출할 수 있다. 명당론의 그거 아닙니까? 또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비전시켰는가 하면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 같아서 그랬죠. 만일 이 학문을 그런 포악한 사람, 또 욕심 많은 사람, 인간성이 나쁜 사람에게 이 명당을 잡아주면 그 자손은 역시 그런 인물이 됩니다. 명당만큼 인물이 되면 뭐가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정치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폭정을 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나만은 그냥 정치를 한단 말입니다. 또 부자가 돼도 욕심을 한없이 내기 때문에 이 완력시대, 권력시대에서는 이 본 학문을 공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한 사람 후계자에게만 극비 전수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수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지막 후계자가 이것을 공개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시대로부터 후손들이 크게 발전한다. 이렇게 전수가 됐습니다. 저도 선생님한테 들은 겁니다. 이 얘기는. 왜냐? 당연하죠. 그 수백 년 전에 완력시대에 이것을 공개하면은요, 너도 못 쓰고 나도 못 쓰고 이것은 사장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옛날 2100년 전에 중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최초 풍수를 발견한 자가 주손도라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때 황실에서 이 책만 뺏고 사람을 모함으로 피살시켰죠. 또 한나라 시대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또 이 풍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역시도 황실에서 또 책을 뺏고 사람을 또 피살시켰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 자손들에게만 이러한 것을 물려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역시 우리나라도 그래서 1100년 전에 우리 도선대사가 우리 민족이 이것을 발견해서 후손들에게 전수시켰단 말입니다. 저도 31살에 본학문에 입문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이거 공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해야 되는 그 15가지 이유가 합리적으로 맞더라고요. 이젠 공개할 때가 됐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본 신한계 무령설이라는 이 풍수를 발견을 하고 이것을 이 시대에는 써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진리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공개하기에 이르는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제게 아니다 말이죠. 그렇죠? 우리 민족 거란 얘기죠. 제가 먼저 알았던 것 뿐이에요. 이것을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개를 해야 되고 모두가 인류가 평화를 누리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확실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젠 학문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본 학문은 제 개인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전해준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이것을 연구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위대한 연구를 다른 나라에 주게 되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뭘 가지고 사느냐, 머리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훌륭한 두뇌가 있음으로써 그래도 이만큼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이것마저 다른 나라에 준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만 개발하면 현재 쭉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30배 이상 발전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데 30배라면 현재보다 30배라면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발전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나라에 주면 이런 발전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이 세 가지 문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정부나 또 기업이나 우리 학자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것을 알아주질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혹시 무슨 엉뚱한 소리야, 달 날아가는 시대에 무슨 풍수질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 풍수가가 하는 소리가 뭔가 일리가 있다. 이 처음부터 쭉 들어보면 정말 풍수라는 자연이다. 자연을 이용한다. 추우면 양지로 가고 더우면 음지로 들어오고 우리가 사는 것도 공기가 있으니까 좋은 산소를 마시면 건강하지 않느냐. 그 논리가 상당히 과학적이다. 이해가 된다. 그 사람이 연구한 것이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몇 개 아니라고 해서 그거 비웃고 예를 들어서 관심 안 가지면은 이거 개발 안 됩니다. 발전하는 나라는 다 이유가 있죠. 만일 속된 말로 제가 이 연구를 다른 나라에 가져간다고 하면은 저는요 역사적으로 가장 나쁜 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져가면 대환영받습니다. 왜? 제 논리 속을 얘기를 들어보면 과학적이란 말이죠. 당연하단 말이죠. 이것은 인류가 최초 발견된, 인류가 찾고자 했던 거, 이것이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신비스럽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같이 관심 가지고 개발하려고 그러고 합니다. 우리 다른 걸 몰라도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무 추상적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실 땐 추상적이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과학이라고. 왜? 자연을 이용하는데 왜 추상입니까?
또 과학을 과학으로 입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미신을 뭘 입증한다 그래야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다 추상으로 시작이 되죠. 상상으로 시작이 되면서 뭔가 자꾸 발달시키고 발전시키고 확인하고 그것을 과학으로 입증했을 때 바로 이제 학문 정립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조자는 자꾸 개발하는 것입니다. 개발하는 자가 창조자입니다. 이게 어렵다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뭘 어떤 시도도 안 해본다면 그 사람이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확신하는 자는 그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다 표현을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감지 감흥의 과학자, 기의 그 과학자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금방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분들이 바로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자연을 과학으로 입증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미 우리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과학으로 입증시켰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미 젖소, 목장에 가보면은 이 목장에 정말 그 음악을, 신선한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 왜 그래요? 젖소들이 안정감이 있으면은 또 이 모든 그 기능이 좋아지니까 젖이 많이 나오고 또 영양가 있고 이게 벌써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음악을 틀어줍니다. 이 외에 더 놀라운 사실은 과수나무에도 음악을 들으면 과일이 더 좋다는 겁니다. 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일나무가 그래서 과수원에도 음악을 틀어준대요. 그러면 그 과일이 싱싱하고 맛있고 영양가 있고 병충해 없고 그렇다는 거죠. 이 과일나무가 음악을 듣고 좋은 품질을 생산한다 그러면 이게 입증 안 됐을 때에는 그 얘기만 듣고는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입증이 됐어요. 기가 통한다는 거. 이것은 감지, 감흥, 교감이다 말이죠. 감지, 감흥, 교감은 이미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왜 어렵습니까? 이게 자꾸 어렵다,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쉬운 것도. 이 위대한 학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것도 해야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은 큰 돈 안 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돈 안 들이고 힘 안 들고 싸우지 않고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이거 외에 더 좋은 게 있다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풍수가로서 사실 저의 과거를 보면 별거 없습니다.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전 모든 사람의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언제든 늘 행복을 느끼고 삽니다. 물론 이 학문을 발견하기 전에는 고통스러웠어요. 왜? 사람은 욕심이 생기니까. 더 많은 걸 추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걸 알게 되면 자기의 정량이 어디까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그 이상의 욕심은 안 내죠. 삶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위대하고 신비한 자연,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개발이 안 된 게 있다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운이었다. 그 운은 바로 자연에 있었다. 자연을 활용하면 우리는 이 좋은 운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대한 신비한 자연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방송이 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좀 바라면서 제가 더 용기를 가지고 본 학문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은